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티티새 수염 임금님을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티티새 수염 임금님. 어느 나라에 아주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단다. 공주는 영리하고 예뻤지만 몹시 심술궂었어. 공주랑 결혼을 하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구 놀리며 쫓아버렸지. 임금님은 그런 공주가 늘 걱정이었어. 공주는 얼굴만 예뻤지 내면에는 못된 성격과 안 좋은 버릇들이 가득했거든. 과연 공주가 제대로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임금님은 근심이 가득했어. 임금님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파티를 열었어. 공주의 결혼을 위한 파티였지.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이웃나라의 멋진 임금님과 왕자, 귀족들이 파티에 찾아왔어. 그런데도 공주는 변함없이 손님들의 흉만 보고 놀리기만 했지. 아유, 당신은 꼭 항아리처럼 뚱뚱하네요. 당신은 나무작대기 같고, 당신은 껑충이, 당신은 키 작은 꼬마. 어머나, 이 턱을 좀 봐. 꼭 티티새 부리 같잖아. 이제부터 당신은 티티새 수염 임금님이라 부르면 되겠어요. 공주는 턱이 뾰족하게 나온 임금님의 외모를 보고 깔깔거리며 놀려댔어. 그때부터 그 임금님은 티티새 수염 임금님이라는 별명이 생겼지. 옆에서 그런 공주의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파티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께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다니. 공주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지. 지금부터 제일 먼저 성에 구걸하러 오는 거지와 공주를 결혼시키겠다고 하셨어. 공주는 항상 자신을 지켜주던 아버지가 설마 그렇게 하실까 못 믿어워했어. 며칠 뒤 한 거지가 성 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구걸을 했어. 거지의 노래가 끝나자 임금님은 그를 성 안으로 불렀지. 그리고는 자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면 당장 이 애를 데려가라고 했지. 거지는 크게 기뻐하며 임금님께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지. 임금님 곁에 있던 공주는 깜짝 놀라 임금님께 빌었어. 아버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만 임금님은 딸의 애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 이제 거지와 결혼했으니 당장 성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어. 사람들을 깔보며 무시하던 공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었지. 공주는 힘없이 성을 나와 거지를 따라 숲으로 갔어. 그 숲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무성했지. 숲을 지나는 길에 공주가
이 숲은 누구의 것이냐고 거지에게 물었어. 티티새 수염 임금님의 것이라고 거지가 대답했지. 아, 티티새 수염 임금님과 결혼했으면 좋았을걸 하고 공주는 생각했어. 숲을 지나 넓디 넓은 들판을 지날 때였어. 이때도 공주는 이 광활한 들판은 누구의 것이냐고 거지에게 물었지. 이곳 역시 티티새 수염 임금님의 것이라고 거지가 대답했지. 공주는 또다시 티티새 수염 임금님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숲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 온 세상에 온통 어둠이 내렸을 때 두 사람은 큰 도시에 도착을 했지. 공주가 이 도시는 누구의 것이냐고 거지에게 또 물었어. 거지는 이 역시 티티새 수염 임금님의 것이라고 했지. 공주는 크게 한숨을 쉬며 티티새 수염 임금님과 결혼을 했어야 한다고 후회를 했어. 거지는 쓰러질 것 같은 작은 오두막으로 공주를 데려갔어. 이렇게 작고 낡은 집에서 누가 살죠? 공주가 의아해하며 묻자 거지는 당연히 우리가 살 집이라고 대답했지. 자그마한 오두막 문으로 몸을 구부리고 들어온 공주가 얼굴을 찌푸렸어. 그리고 하녀들은 어딨냐고 거지에게 따지듯이 물었지. 거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하녀가 이런 곳에 있겠냐고 되물었지. 그리고는 앞으로 모든 일은 공주가 직접 해야 한다고 했어. 거지는 공주에게 당장 먹을 밥을 지어보라고 했지. 공주는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 임금님과 하녀의 보살핌만 받아온 공주는 사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 거지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앞으로는 공주가 직접 하라고 했어. 공주는 거지가 하는 것을 보았다가 따라해봤어. 하지만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먹을 것이 떨어졌어. 거지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 주며 이것으로 바구니를 만들라고 했어. 그럼 그것을 팔아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다고 했지. 아야, 버드나무 가지가 너무 질겨요. 제 손이 다 긁히고 찢겼어요. 거지는 그런 공주가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했어. 바구니를 못 만들겠다면 물레를 돌려 실을 뽑으라고 했지. 아야, 물레 찔렸어요. 여기 피가 나요. 거지는 한숨을 쉬며 어느 하나 만들 줄 아는 게 없으면 저기 있는 그릇을 갖고 시장에 나가 팔라고 공주에게 말했어. 어쩔 수 없었지. 공주는 너무 창피하고 속상했지만 시장에 나가서 그릇들을 팔기 시작했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 공주가 파는 그릇들이 너무나도 잘 팔린 거야. 공주가 시장에서 그릇을 팔기 시작하자 그 소문이 순식간에 시장 안에 퍼졌거든. 사람들은 공주가 그릇을 판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공주에게 가서 하나씩 그릇을 샀던 거지. 그렇게 공주와 거지는 그
그릇을 판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었어. 하지만 그런 날도 오래 가지 않았지. 어느 날 공주가 길가에 그릇을 늘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술에 취한 병사가 말을 타고 다가온 거야. 그 병사는 길가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며 공주가 팔고 있는 그릇들을 다 부숴버렸어. 당장 팔 수 있는 그릇이 하나도 없었지. 공주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거지는 공주를 달래주기는커녕 되려 화를 냈어. 그릇을 못 팔게 됐으니 어디든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했지. 이제 어떡하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일을 찾아 헤매던 공주는 결국 자그마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건 티티세 임금님의 성에서 하는 일이었어. 성에 부엌에서 하루 종일 잔심부름과 설거지를 하면 그 수고비로 남은 음식을 받는 것이었지. 하루 종일 힘들게 설거지를 해서 얻은 게 고작 남은 음식 2항아리라니. 공주는 남은 음식을 항아리에 받아 오두막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괴롭고 슬펐단다. 그러던 어느 날 티티세 수염 임금님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지. 온 성내가 임금님의 결혼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 공주는 몰래 숨어서 티티세 수염 임금님의 결혼식을 구경했지. 그리고는 왕궁의 공주로 있을 때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후회했어. 티티세 수염 임금님의 외모를 비웃고 함부로 놀리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지. 그렇게 공주가 후회하고 있을 때 티티세 수염 임금님이 공주 앞에 나타났어. 티티세 수염 임금님은 공주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춤을 추자고 권유했지. 공주는 깜짝 놀랐어.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서둘렀지. 하지만 아이고, 허리끈이 툭 끊어지면서 허리에 매단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지 뭐야. 쨍그랑. 항아리에 들어있던 음식물이 쏟아져 버렸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공주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웃었어. 공주는 너무나 부끄러워 울면서 뛰어나갔지. 티티세 수염 임금님이 애타게 공주를 부르며 따라갔어. 도망가지 말라고, 자신이 바로 공주의 남편이라고, 오두막에 사는 거지라고 했지. 티티세 수염 임금님의 말에 깜짝 놀란 공주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 그래, 티티세 수염 임금님의 얼굴을 찬찬히 다시 보니 그 거지였어. 티티세 임금님은 사과를 했어. 오두막에 사는 거지도 자신이었고 술 취한 척 그릇을 깬 병사도 자신이라고 했지. 공주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라고 했어. 티티세 수염 임금님의 말을 들은 공주도 울면서 말했어. 제가 나빴어요. 지난날 당신을 비웃고 놀린 제가 당신의 부인이 될 수는 없어요.
티티세 수염 임금님은 고개를 저었어. 자신도 공주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주었으니 서로가 용서하면 된다고 했지.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티티세 수염 임금님을 끌어안았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공주의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갔단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님은 크게 기뻐하며 두 사람을 축복하셨어. 상처를 딛고 결혼한 티티세 수염 임금님과 공주님은 그 후로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단다.